안녕하세요. 오늘은 차민 엔지니어 10번째 시간으로 자기소개서의 근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과제를 많이 제출해 주셔서 제가 이제 과제를 다 살펴봤는데 자기의 강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3강 다중지능 이야기를 할 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보고 제가 과제로 자신의 강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적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잘 적어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정말 너무 단답형으로 나의 강점은 이것이다. 나는 인내심이 많다. 나는 끈기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적어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자신의 강점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근거들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저희가 자기 강점을 이야기하라면은 제가 그때도 한번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굉장히 다들 고민이 많아요. 단점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굉장히 빨리 얘기할 수 있죠. 저도 제 단점을 이야기하라면 굉장히 빨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점을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이렇게 좀 겸손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별로 좋지 않게 보고 그리고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이런 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기가 뭘 진짜 잘하는지, 자기가 어떤 특기를 갖고 있든지, 자기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기소개서에는 어떤 자기소개서든 공이 단점은 장단점을 다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단점을 다 쓰라고 하지 않는 자기소개서도 장점이나 강점에 대한 부분들은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점이나 강점은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고요. 저는 강점이라는 말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점, 약점, 장점, 단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즘에는 강점이란 말이 조금 더 트렌디한 것 같으니까 제가 강점이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를 리뷰를 다 해보고 여러분이 쓴 내용들에 비추어서 강점의 근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과제를 다 보니까 단답형으로 쓰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과제를 좀 잘못 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거도 좀 쓰라 그럴 거. 근데 칸을 충분히 드렸는데 쓰실 내용이 많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강점은 자기가 성실하고 근면하고 또 끈기가 있고 인내심이 많고 그리고 창의성이 높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잘하고 이런 거 모두 다 강점입니다. 근데 그 강점이 자기가 생각하는 강점이 제가 다중지능 검사를 해봤는데 저 강점 이걸로 나왔어요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그 바탕인 자료, 근거 자료로 쓰는 부분이죠. 저희가 이 뒤에서 근거 자료로 쓰는 부분이고 자기가 강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자기가 준비를 해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서도 이런 거를 쓰라고 하는 회사가 거의 다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면접에 가서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예전에 대학에 올 때까지를 생각해 보면 취미야 특기 정도로 생각을 해봐도 쉬울 것 같은데 취미 같은 경우는 제가 운동을 잘 못해도 운동이 취미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마라톤 대회도 나간 적이 있고요. 저 달리는 게 취미 생활이에요. 운동하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등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이러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제 모습을 보면 저 달리기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나름 달리기를 조금 이제 저의 나이 또래 봤을 때는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제가 저는 마라톤 대회에 나갈 정도로 지구력도 좋고 체력도 좋고 달리기도 좋아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해소 수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남한테도 그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제가 몸무게가 한 150kg 나간다라고 했는데 물론 사람 외모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되긴 하는데
봤을 때 취미가 뭐예요? 그럼 달리기입니다. 달리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살이 달려도 괜찮아요? 무릎 안 아파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사실 면접 같은 데 가면. 근데 사람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도 물론 자기소개서는 뭐 사진밖에 안 보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는 계열이어서 앞으로는 이제 사진도 자기소개서 같은 데서 이 이력서에서 자기소개서는 아니고 이력서에서 사진도 앞으로 빠질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 사진은 넣습니다. 근데 그 자기소개서에 쓰는 내용들도 뭐 제가 달리기를 좋아한다. 그럼 뭐 달리기만 좋아하냐? 저는 잘 뛰는 게 강점이다. 사무직으로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데 잘 뛰는 게 강점이 될까요? 물론 나름대로 좀 이제 건강하게 사는 삶, 그리고 뭐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삶 이런 거에는 관계가 있겠지만 거기서 조직이 원하는 그 강점은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점과는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조직은 그 사람을 필요에 의해서 뽑게 돼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사람을 뽑으면은 월급도 줘야 되고 그 사람 복리후생도 챙겨줘야 되고 그 사람한테 뭐 간접적으로 그 사람이 회사에 와서 전기도 쓰고 전화도 쓰고 뭐 컴퓨터도 한 대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그냥 뽑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조직의 목표를 가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지 그 사람을 뽑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사람을 뽑는 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비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이 하나의 자원이고요. 그 사람이 정말 꼭 필요해서 그 저희가 보통 TO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서 이 일이 잘 되니까 이 자리에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그런 근거로 사람을 한 사람을 뽑을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물론 신중하게 사람을 뽑지 않는 조직도 있어요. 근데 그런 조직들은 사실 좋은 조직이라고 볼 수 없겠죠. 제가 이제 이 강점에 앞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사람은 조직에 뽑히려면은 뭐가 됐던 특기가 있어야 돼요. 그 특기라는 거를 저는 강점이라는 것과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남과는 다른 차별화된 굉장히 스페셜리티가 높은 특별한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한테. 그래야 조직이 그걸 매력으로 느끼고 사람을 뽑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뭐 동아리 모임에 누군가를 한 명 더 들어오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성 친구를 사귄다던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나는 저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저걸 필요로 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끌리고 그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곁에 두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은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집단이다 보니까 이 조직이 그냥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의 개인의 특기, 그 사람의 강점, 그 사람의 장점을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새로운 일을, 더 좋은 일을, 조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그 사람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의 장점이 뭔지 강점이 뭔지 자기소개서에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강점을 잘 설명을 해야 되죠. 근데 강점을 설명을 하라 그러면 대다수의 친구들이 이건 취미도 아니고 특기도 아닌 것들을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취미는 사실 아니고요. 특기를 써야 됩니다. 나 특별히 이걸 잘해요. 근데 남들하고는 이게 차별화돼 있습니다를 써야 되는데 그거는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생각이 막 나지 않아요. 내가 뭐 육상 선수를 뽑는 거라면 내가 내 친구들보다 달리기가 빠른 게 당연히 강점이 되고 장점이 되죠. 근데 뭐 그런 운동과 관련된 것들 아니라면 제가 되게 돈을 만지는 그러니까 뭐 재무나 회계나 세무 이런 직군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제가 뭐 기계를 다루는 기술직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그 정교하고 세밀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건 분명히 강점이 되죠. 근데 그거는 내가 그냥 가지고 있다고 저는 세밀하고 꼼꼼하고 굉장히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일을 절차대로 처리하고 이런 예리함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 이런 사람입니다만 얘기해서는 남이 그걸 수용해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강점에는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뭐 자세히 쓰신 분들도 다 모두 그런 건 아닌데, 자세히 좀 기록하시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그냥 워딩만 써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만 써놔서 그것만 보고 아, 이 사람이 매력적이다, 이 사람 뽑고 싶다라는 생각은 제가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강점은 어디에서 왔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강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좀 별로 뭐 와닿지 않죠. 근데 어디에서 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이제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쭉 살아오는데요. 지금 뭐 20살, 30살, 그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살아오다 보면은 자기가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 경험이 나이테처럼 이렇게 켜켜이 쌓여서 하나의 지금 현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쳐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의 강점의 근거는 자기의 경험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그리고 무엇이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 제가 이제 뭐 그림으로는 뭐 운동도 하고 뭐 도약도 하고 이런 그림들을 놨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을 거예요. 내 가족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친구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뭐 초중고 나올 때까지 선생님이나 뭐 같은 반의 친구들이나 또 뭐 과외를 받았다면 과외 선생님까지도 내가 살아오는데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어떤 계기나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이 마련이 되면서 그것들로 통해서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뿌리를 한번 찾아본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강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왜 이런 강점이 있다고 지금 남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가? 그 강점의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점에 대한 근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림에다가 영화에서부터 노인 될 때까지 이런 생애주기표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막연히 제가 이제 지금 한 대학생 시점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강점이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어떤 경험 때문에 형성이 됐어요? 라고 막연히 물어보면 그 사람이 대답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걸 한번 정리를 순차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자신의 위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 위치죠. 대학생 위치를 중심으로 거꾸로 뭐 자신의 경험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기억이 가장 생생하죠. 그러니까 뭐 역순으로 정리를 하는 게 더 빠르겠죠. 내가 지금 강점을 가지게 된 게 뭐 내가 지금 2학년인데 1학년 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점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것이 강점이 됐다. 그래서 지금 많이 기억에 남는 사건들, 그러니까 그 전환점이 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면 좋겠죠. 대학생 때부터 뭐 아주 태어났을 때 기억은 사실 좀 많이 나지 않으니까. 저도 제가 4살, 5살 때 뭐 저희 엄마는 기억하시죠. 너 5살 때 이랬잖아라고 얘기하는데 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전 사실 초등학교 때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제가 한 40 정도 나이가 된 기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 걸 중심으로 정리를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단 한 가지, 너무 세밀한 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다 기억이 나지도 않을 거고. 근데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주세요. 왜냐면 기억에 많이 남지 않는 사건은요, 사실상 자기한테 그렇게 임팩트가 있고 자기가 굉장히 전환점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건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지금 시점에 이르기까지 역순으로 사건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봅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도 좋고요. 뭐 중요한 일을 중심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리가 다 끝나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가 됐다면 그 중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다시 배열을 해봐요. 1순위부터. 뭐 그게 10개가 될 수도 있고요. 5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는데 중요도 순으로 다시 배열을 해봅니다. 그 정리한 일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1순위부터 제가 만약에 10개다 그러면 10순위까지 다 정리를 해보고요. 이걸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 1번 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뭔가? 그 뭐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 뭐 인내심. 내가 그냥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버텼더니 나한테 좋은 결과가 오더라. 끝까지 열심히 꾸준히 노력했더니 좋은 결과가 왔다. 그래서 나는 인내심이 강한 게 내 강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 포인트는 끈기 있게 버티는 것, 뭐 아니면 끈기, 뭐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면 됩니다. 그 핵심 키워드들을 뽑아내서요. 일단 1차적으로 정리를 한번 또 해주세요.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는 강점 한 가지, 제가 이제 강점을 예시표에 세 가지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예시표에 세 가지로 해놓은 부분은요, 저희가 그 3강의 이야기를 할 때 다중지능 검사를 하면서 제가 다중지능 검사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강점 세 가지가 뭔지 한번 찾아달라고 과제를 낸 적이 있어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잘해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점이 있고요. 그 밑에다가 근거가 될 만한 자신의 경험 10가지면은 뭐 첫 번째 거에 3가지, 두 번째 거에 3가지, 세 번째 거에 뭐 4가지 이렇게 연결을 지어보는 작업들을 해봐야 돼요. 이게 키워드랑 사건이 있어야겠죠. 내가 요러요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이거를 끈기라는 키워드를 꺼냈다. 여러분이 되게 제가 이런 걸 한번 구성해 보라고 하면 아우 저는 그거 없어요. 저는 그거 생각 안 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노력 없이 취직이 되진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막연하게 강점이 형성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자식이 경험이 뒷받침이 돼서 그게 어떤 계기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강점이 형성되고 이 어느 순간에 딱 발현이 되는데,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대충대충 쓰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 보지 않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많이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대강대강 써가지고 뭐 남의 것 좀 뺏겨서 내고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살면서도 한번 해봐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진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특기가 있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는 자기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원천적으로 나한테 어디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강점에 대한 부분하고 자신의 경험하고 연결 짓는 작업을 하라고 했는데요. 그 연결 짓는 작업을 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제가 이 앞 시간에 자기 성장 배경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쓴 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피드백을 드렸어요. 근데 자기의 성장 배경 중에 자기가 가치관이나 자기가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는 점, 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과 자신의 강점을 연결해 보면은 그 다음 이야기가 될 겁니다. 내가 살면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뭔가,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점을 개발해 왔나. 물론 사람이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저희가 뭐 천부적 재능이다, 천성적인 재능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사람이 원래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타고나는 거는 사실 뭐 그 예전에 에디슨이 한 말인가요? 뭐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노력도 굉장히 99%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굉장히 노력도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재능보다 노력이 더 많이 차지할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계속 개발이 되는 존재이다 보니까. 그래서 천부적인 재능보다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강점이 된 게 어떤 것인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강점은 그냥 어딘가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점은 저희가 내재화라는 좀 어려운 말을 쓰면은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내부에서 길러져서 자기한테 자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강점이 어느 사건이나 뭐 사건이나 뭐 어떤 계기를 만났을 때 갑자기 외부로 딱 필요할 때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을 때 그냥 뭐 내 강점이 그냥 막연히 무슨 뭐 성실하다, 뭐 근면하다, 인내심이 많다, 착하다, 뭐 이런 거, 이 사실 별로 여러분이 봐도 와닿지 않죠. 이런 부분들을 좀 걷어내고 진짜 내가 진짜
뭐 꼼꼼하고 세밀하고 디테일이 강하고 이런 게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왜? 왜 그런 게 강점이야? 네가 생각하는 너의 강점이 이건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야? 뭐 이런 점에서 찾아보시면은 분명히 이게 보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강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은 뭐 자기는 다 약점 투성이고 나는 못하는 거 투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은 사실 의지나 태도가 바뀌면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사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뭐 단점이 더 많은 사람이어서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끝나고 나서 좀 이야기가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그 다음 단계로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입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우리 회사나 조직 단체와의 연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더 앞에서 봐야 됩니다. 이거 당연히 봐야 되는 건데 제가 자기소개서를 뭐 면접관일 때 본 거나 또 누군가의 코칭을 하기 위해서 봤을 때 제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연관 없이 마치 그냥 물을 뚝뚝뚝뚝 썰어가지고 국에 넣는 무처럼 그렇게 또막또막 다 그냥 썰어 놓기만 할까? 무는 원래 하나인데 조금조금 썰어서 우리가 요리에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가 마치 하나가 아니고 옛날에 조각무였던 것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자기소개서를 내세요. 제가 볼 때. 근데 이게 뭐 비판받고 비난받아야 될 일은 아니고요. 앞으로 좀 보완을 하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강점이라고 갖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게 우리 조직에 어떻게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것저것 많이 알아요. 만물 박사예요. 많이 아는데 그걸 써먹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그냥 늙어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뭔가를 세상에 남겼다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까요? 써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활용되지도 않고 적용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됐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자기 강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경험에서 내 강점이 이런 게 나왔어. 그래서 나 이런 거에 남들보다 뛰어나. 그러면 그거 조직에서 어떻게 쓸 건데? 우리 조직에 어떤 도움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간단히 얘기를 하면 자신이 입사를 할 조직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무조건 그냥 땡깡 쓰듯이 저를 뽑아주세요가 아니라 저 이렇게 잘하니까 저 여기 들어와서 일하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저 뽑아주세요.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자면 자신의 강점이 조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뭐 희생이 아니고요. 기여입니다. 나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나 뽑으면 이 회사 좋아질 거예요. 라고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점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나 이거 잘한다. 뭐 나 등산을 잘해. 뭐 등산을 잘하니까 지구력이 좋아. 뭐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지구력 내가 우리 회사 다닐 때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난 그런 거죠. 이 사람을 뽑고 싶은 사람은 정말 인내심 강하고 지구력도 좋은 친구, 체력 좋은 사람 뽑고 싶어. 그렇다면 저 체력 좋아요. 저 이러이러한 경험도 많고 이러이러한 근거로 체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단박에 그 사람 뽑습니다. 그냥 자기 만족 수준에 저는 이래서 저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조직에 나를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강점을 어필을 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그 사람 뽑습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쓴 글도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뭔가 허전하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근거가 마땅하지 않고 또 자신의 경험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이걸 보고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를 해봐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럼 내가 사장이면 나 뽑겠냐? 라는 생각에서 한번 쳐다보면 가장 답이 빨리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조직의 관점에서 내가 만약에 뭐 정밀기계 회사에 간다. 근데 내가 기계를 정말 세밀하게 잘 깎는 특기를 갖고 있어. 강점을 갖고 있어. 내 디테일을 잘 살리는 강점을 갖고 있어라면 전 진짜 이 정밀기계를 다루는 엔지니어가 되는 게 적합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난 너무 디테일도 잘 살리고 나 이렇게 꼼꼼하고 세밀하고
이런 게 일할 때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러면 당연히 뽑죠, 사람을.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딴 얘기를 해요. 저는 디테일한 사람을 원하는데 계속 저는 성실합니다만 어필을 해요. 그러면 뽑고 싶을까요?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눈이 가죠. 그렇게 되면 선발 기회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점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조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이 자기소개서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과제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과제 시트에 보시면 있는데요. 3강에 저희가 과제로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다중지능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죠. 다중지능 검사를 해보고 그 다중지능 검사를 근거로 해서 자신의 강점을 제가 3가지를 한번 적어보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3가지를 근거까지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는데요. 근거까지 쓰신 분은 근거를 좀 보충해보면 좋겠고요. 그 근거를 쓰지 않은 분은 새로 근거를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점 1, 2, 3 칸을 만들어 놓고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제가 뭐 한 줄 정도 이상은 쓰라고 한 줄 정도 이상 쓸 칸을 남겨놨는데 이거는 더 많이 쓰셔도 됩니다. 제가 시트에 파워포인트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더 늘려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쓰시고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리를 추가적으로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단순히 나의 강점이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다른 사람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고려를 해서 이 부분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과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메일로 작성하시는 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카페에 올려주시는 과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